최근 부산에서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중학생은 독감에 걸려서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를 복용한 상태였고요. 그 뒤에 환각과 환청 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가 타미플루의 부작용 때문인가? 이 부분은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를 계기로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10세 이상 소아 환자가 타미플루를 복용할 시 주의를 당부한다, 이런 안내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더 궁금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타미플루라는 게 어떤 약입니까, 이게? 타미플루는 이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고요. 예. 누라미다제라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포를 파괴하고 나올 때 그것들이 이제 빠져나올 때 그거를 촉진하는 걸 이제 막아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그런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가 2009년도에 왜 신종플루 사태가 났을 때 네. 타미플루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주 큰일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그 약인 거죠? 네, 같은 약이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전까지는 타미플루가 들어와는 있지만 거의 사용이 안 됐었던 약인데요. 예예. 2009년도에 신종플루 겪으면서 타미플루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타미플루에 예.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현재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있는 환자들 같은 거의 대부분 처방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좀 대중적인 약이 돼 버렸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난 사고를 보면요. 네. 이 중학생, 추락사한 중학생의 유족들은 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이후에 환각과 환청 증상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건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앞으로 정확한 조사는 더 필요하겠지만 이 타미플루라는 약이 원래 이렇게 부작용으로 환각이나 환청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보고가 된 게 이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일본에서부터 보고가 되고 있었고요. 환각 증상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10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제 환각 증상을 겪고 일부는 이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예. 벌어졌었다고 이제 보고가 됐고, 그것 예.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이게 타미플루랑 연관돼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타미플루 때문인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예. 자체도 워낙 신경 증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아, 그래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신경 증상인 건지에 대한 예. 것들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까? 일본에서도 예. 좀 보고된 걸 보면 예. 일단은 그 타미플루 복용군하고 복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더니 예예. 그 발병 자체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더라. 이 뭐 환각 증상의 발병이요? 예, 발병 정도 비슷하더라. 또 미국에서 연구들도 음. 대부분 두 군,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타미플루 복용군과 아닌 군에서의 그런 발병률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더라. 이런 보고들이 그래요? 있어서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정도로 지금 학계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인플루엔자 자체도 환각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있군요. 네, 그 신경 증상을 많이 일으키고요. 심지어는 이제 예. 뇌염이라든지 뇌수막염도 일으키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어. 이제 그런 합병증 때문에도 이런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자들 간에 사실 논란이 좀 사실 많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아직 결론이 안 난 문제군요, 그러니까.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4160번님께서요. 아들이 중1인데 3주 전에 A형 독감으로 5일 동안 타미플루를 복용했는데요. 약을 복용한 지 40분이 지나면 자신이 왜 이동을 했는지 모르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증상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네. 약을 처방받을 당시 어떤 부작용도 듣지 못했지만 검색해보니 환각 증상 경험담이 있어서 네. 저희는 아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그럼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렸을 때 네. 그런 학생들도 타미플루를 안 먹어도 이런 증상이 종종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런 증상들이 이제 뭐 뇌염까지 발생한 경우에도 있고, 뭐 예. 뇌수막염. 근데 사실 그런 뇌수막염, 뇌염이 없이도 네. 그러니까 약간 약한 증상들이지만 두통도 심해지고 뭐 이제 불면증도 시달리고 또 예. 그에 의한 환각 증상에 시달리는 상황도 있었고, 또한 예. 인플루엔자 초기에 아주 고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열 자체 때문에도 이런 증상이 악화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열이 나면 헛것이 보인다고들 하니까요. 예,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예. 이제 뇌 자극 증상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증상이 고열까지 겹치니까 그 네. 증상이 악화되는 그렇군요. 패턴으로 지금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식약처가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특별히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10세 이상의 소환자는 주의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왜 유독 성인도 아니고 또 아주 어린이도 아닌 10세에서 한 20세 사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10대 환자들한테 이상 증세가 좀 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예. 케이스들 때문인데요. 일본에서 주로 케이스들이 10살에서 16살 사이 아. 아이들이 예. 일단 이상행동에 의해서 사망했던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네네. 이제 근데 사실 그 신경 증상이나 이런 거는 10세 미만 아이들이 더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인 신경 증상이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모든 소아 20세 미만의 소아에 해당되는 또는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신경 예. 증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맞고요. 예. 다만 이제 예. 일본에서의 자료를 보면 이제 청소년에서의 사고가 많았던 이유를 예. 보게 되면 청소년들이 이제 활동량도 크고 아. 그다음에 이제 뛰어내거나 이런 그것들이 더 소아 20세 미만보다는 좀 더 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자가 많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10세 이상한테 더 강하게 작용한 그런 건 아니고 네. 10세 미만도 충분히 위험한데 네. 10세 이상인 경우에 이제 활동 반경이 넓으니까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보통 10세 미만 부모들하고 있는 시간이 대부분 많지만 10세 이상은 또 부모들하고 없었을 때 이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방송 들으시는 그 청취자분들도 우리 아이가 10세 미만이라고 해서 안심하셔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교수님. 네. 이 해외에서는 그럼 주로 일본에서만 이런 증상이 발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망 사례까지 발견된 사례는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보고가 일본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까지 한 이제 사실 타미플루뿐만 아니라 예. 다나미비아라 그래서 릴렌자라고 같은 계열이지만 흡입제에서도 보고된 적이 사실 있어서 다른 약에서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만 한 50명 정도 보고가 지금 아마 작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더 심각하네요, 그 약은.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작년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고 이제 예. 논문 찾아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보고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고된 사례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까지 간 일은 아니지만 신경 증상이 있었던 사례에 대한 보고는 사실 상당히 많긴 많아요. 그랬군요. 예.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2009년에 부천에서 14살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고요. 이때는 사망은 안 했습니다. 네. 이때 학생이 환청이 들렸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16년에는 11살 초등학생이 21층에서 추락해서 숨진 이런 사례가 있고 이번이 세 번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일반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그러면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 타미플루를 계속 먹여도 되냐?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저희 4787번 청취자분께서도 현재 중1 딸이 독감에 걸려서 타미플루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계속 먹여야 하나요?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계속 먹여도 됩니까? 일단 타미플루에 대한 유익한 점들은 일단 이제 인플루엔자의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는 것 하고 또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을 막고 인플루엔자라는 입원이라든지 사망률을 예방한다는 보고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남발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들이 잘 이제 좀 돌봐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문자도 와 있습니다, 교수님. 0430번님께서요. 저희 딸도 독감에 걸려서 5일간 타미플루를 복용했는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단 한 번이라도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을 처방하면서 왜 설명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증상이 완화되었음에도 꼭 5일치를 무조건 투약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약 지도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는 왜 5일치를 다 투약해야 되느냐. 이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약국에서 일단 이런 부분 설명들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맞긴 맞고요. 복약 지도를. 근데 이제 그게 워낙에 지금 타미플루 처방량이 우리나라 많게는 작년에 시장에 공급된 양만 해도 200만 명분이 넘다고 200만 명이요? 지난 겨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일상적인 처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간과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문제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니터링하도록 부모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분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5일 동안 먹는 이유는 이제 인플루엔자의 억제를 위해서는 5일까지 써야 네. 인플루엔자가 충분히 억제되고 그다음에 예. 이제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기 때문이고요. 예. 또한 이런 것들을 증상만 좋아졌다고 중간에 끊게 되면 네. 인플루엔자에 대한 내성, 그러니까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이나 이런 문제들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약은 충분히 5일 동안 충분히 먹어야 되는 아.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처방을 받으면 5일 네. 동안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군요, 이 약은. 예. 그리고 이런 신경영시증 증상이 많았던 시기들이요. 예. 이제 복용 초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열이 나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사이에 대부분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아이들이 고열이 나는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고열 예. 때문에도 여러 예, 이상 예, 증상이 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초반에 약 먹을 때 또 인플루엔자 약을 먹지 않더라도 예. 인플루엔자 초기에 비슷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예. 초기 하루나 이틀까지는 아이들을 잘 보시고 이상 반응 없는지 또한 네. 이상 행동이 없는지는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좀 통계를 보면요. 네. 2012년부터 16년까지 타미플루 복용 후 부작용 신고 건수가 771건이었고요. 네. 작년에 164건, 올해는 9월까지 209건의 부작용이 접수가 됐는데요. 네. 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환각 말고 일반적인 다른 부작용도 이게 섞여 있는 수치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른 부작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이제 구토 또는 예. 이제 울렁거림 이런 증상이 구토와 가장 울렁거림. 많고요. 예, 예, 또 예. 일부는 이제 좀 뭐 불면증 호소하신다든지 예. 일부는 두통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네.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구토와 이제 울렁거림입니다. 네. 근데 이 교수님 이 수치들은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 궁금한데 괜찮은 건가요? 이 정도면? 아까 200만 건이라고 하셨는데 200만 건 중에 한 200건 정도면 낮은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만 건이 처방 숫자는 아니고 일단 예. 이제 봉급되는 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렇군요. 재고가 예.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예, 예, 어쨌든 예. 지난 겨울이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이 아주 심했었던 시기여서 예, 그런데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 이후에 타미플루 예. 처방량이 전 세계 몇 등 안에 들 정도로 처방량이 많기는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처방량이 많다 보니까 부작용 네. 보고서를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처방 양에 따른 이제 부작용 숫자를 따져서 통계가 예.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네. 통계가 잡혀 있지는 않거든요. 아, 네.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직 가늠하기 좀 어렵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 6660번님께서요. 고등학생 딸이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독감 등으로 인해 시력 상실이 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런 것도 보고가 된 적 있습니까? 그 부분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예.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뇌염이나 네. 뇌수막염 때문에 그런 증상이 유발될 수는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은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는 빨리 이제 대학병원급들의 상급의료기관에 가서 꼭 반드시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기사들을 보니까 타미플루 외에도요. 지금 말하자면 대체약들, 복제약들이 지금 163종이나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왜 근데 이제 이런 복제약들을 이용하지 않고 타미플루 처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제 타미플루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예. 오셀타미비어라 그래서 타미플루의 성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복제약들은 다 오셀타미비어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진짜 약제 때문이라 그러면 다 같이 문제인 거고요. 예. 약제 때문이 아니라면 또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어차피 그렇고 다만 이제 예. 타미플루 외에 예. 다른 약제에 해당되는 약들이 일렌자라 그래서 자나민비어라 그래서 흡입제가 있고요. 예. 페라미비어라고 해서 주사제도 나와 있는데 예. 이 세 가지 약들은 사실 같은 계열의 약들입니다. 누라미데 이제 그 억제제라고 해서 같은 계열 약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자나미비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보고 사례가 있었고 예. 페라미비어는 사용된 지가 많지 않고 사용량이 아주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 보고 예. 사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제 때문인지 약제가 인플루엔자 자체 때문인지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예. 대부분의 논문에서 약제보다는 인플루엔자 자체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얘기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인플루엔자에서의 항바이러스의 처방 자체를 예. 막게 하거나 특히 고위험군들에서 타미플루 복용 자체를 예. 항바이러스 복용 자체를 이제 꺼리게 하는 상황이 되면 사실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서 예. 이제 언론에서 다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복제약을 먹더라도 유의미한 어떤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